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큰 욕심 부리지도 않았고 빚내서 투자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은퇴 후엔 편안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막상 은퇴의 문턱에 서면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통해 왜 그 믿음이 착각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35년간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했던 63세 김종수 씨. 그는 누구보다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이 없었습니다. 사치라곤 모르고 자녀 교육비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인생의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그가 믿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면 은퇴 후엔 자연스레 편안한 노후가 따라올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실함이 돈이 되진 않더라고요. 노후는 그때의 근면보다 그 이후의 준비가 더 중요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그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노후 집수리비, 부모님 요양비로 절반이 사라졌고 나머지는 예금으로 묵혀두었습니다. 하지만 예금이자 3%대 시대에 그 돈은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은 커졌고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기는 그에게 버거운 시기였습니다. 나는 항상 일했으니 은퇴해도 당연히 안정될 줄 알았죠. 근데 일의 끈이 끊기니 돈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김 씨의 하루는 길고 공허했습니다. 아침엔 일어나 갈 곳이 없었고 점심에는 혼자 밥을 먹었으며 저녁엔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실했던 사람일수록 이 공백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규칙적인 일상과 타인에게 인정받던 환경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무용지물이 된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돈보다 더 깊은 불안을 낳았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지출의 착시가 문제였습니다. 평생 절약 습관 덕분에 스스로 소비가 적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계산해보니 고정비가 줄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공과금, 식비, 경조사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자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지원을 요구받을 때가 있었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도 생겼습니다. 성실한 인생이 오히려 문제를 늦게 깨닫게 만든 겁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이 계획의 부재로 이어진 것이죠. 심리적으로도 그 착각의 대가는 컸습니다. 그동안 나만큼 성실하게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자부심이 은퇴 후에는 외로움과 허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사람들과 매일 대화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가 끝나는 날이 많아요. 돈보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의 상당수는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일과 성실함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퇴직 후 몇몇 지인들과 창업을 시도했지만 성실함만으로는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했고 그는 기술도 인맥도 부족했습니다. 성실은 미덕이지만 지금 세상에선 그것만으로 생존이 안 됩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지금 세대 은퇴자들의 공통된 외침입니다. 결국 김 씨는 2년 만에 선택을 바꿨습니다. 남은 자금을 일부러 나누어 국민연금과 연계된 종신형 연금을 들고 지역복지관의 회계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마음을 살렸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실함을 어디에 쓸지 다시 배우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의 평안은 성실의 과거형이 아니라 적응의 현재형이라고. 성실은 인생을 지탱하는 근본이지만 노후는 전혀 다른 계산법 위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구조적인 재정 점검과 사회적 관계망 유지 그리고 감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소득 구조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바로 은퇴 이후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로 말이죠. 성실은 과거를 증명하지만 준비와 적응은 미래를 지킵니다. 김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노후가 편할 거라 믿었죠. 근데 이제 알았어요. 성실은 재료일 뿐 설계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의 깨달음은 아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이제 그 성실함을 지속 가능한 나의 노후라는 새로운 설계에 쓸 때입니다. 진짜 편안한 노후는 성실이 아니라 성실을 바탕으로 한 현명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성실하게 살았으니 이제 편안해질 차례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아름답지만 위험하다. 성실함은 분명 인생의 근본적 가치이고 사회가 인정하는 미덕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긴 노후라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성실은 축적의 덕목이지만 노후는 소비와 적응의 기술이 필요하다. 두 영역의 논리가 다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착각한다. 한국의 60대 이상 세대는 대부분 근면과 절약으로 상징된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세대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노후의 버팀목이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평균 수명 83세, 은퇴 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단지 성실하게 일했다는 이유로 안정이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다. 노동과 소득이 분리된 순간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성실한 삶의 함정은 생산성에 의존한 자존감이다. 일할 때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은퇴 후 그 역할이 사라지면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한 공허함에 빠진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흔들린다. 경제적 문제보다 심리적 문제에서 먼저 무너지는 이유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3년 이내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평생 열심히 산 사람들이었다. 삶의 중심을 일과 성실에 두었던 사람일수록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은 더 크다. 경제적으로도 성실은 안전망이 되지 못한다. 은퇴 후의 지출 구조는 현역 시절과 완전히 다르다. 소득은 급격히 줄지만 지출은 생각만큼 줄지 않는다. 의료비, 공과금, 차량 유지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비 등이 고정적으로 남는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지출을 예상보다 잠깐 많을 뿐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이어지는 고정비로 작용한다.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고 불안감은 커진다. 성실하게 일한 과거는 미래의 방패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재취업은 쉽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부담스럽다. 은퇴자들은 그저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라며 현실을 미루지만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자산은 줄고 건강은 약해지며 사회적 관계는 더 좁아진다. 결국 성실하게 살아왔던 과거가 오히려 변화의 발목을 잡는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자기 확신이 위험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한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성실함의 연장이 아니라 패턴의 재설계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성실이 외부의 질서에 맞춘 것이었다면 은퇴 후의 성실은 자기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다. 아침 9시에 출근하던 규칙 대신 내가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구성할지 계획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돈을 버는 대신 돈을 관리하고 관계를 소비하는 대신 관계를 재구축하는 일에 성실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리듬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축을 바꾸는 일이다. 한 60대 은퇴자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평생 회사에 성실했지만 나 자신에게는 성실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직장에서의 성실은 평가를 위한 것이었고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성실함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 꾸준한 독서, 일상 속 배움의 습관,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등은 돈이 들지 않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심리적 연금이다. 이러한 성실함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균형을 지탱해준다. 또한 노후의 재정은 절약이 아니라 구조화가 핵심이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고 연금 배당이자 등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다. 성실히 모은 돈을 살아있는 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절약해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통장의 숫자보다 들어오는 리듬이 더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은퇴 전엔 직장 내 관계가 대부분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자발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건 적극성이다. 동호회, 봉사, 지역 모임, 학습 공동체 등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공간이다.
성실히 일한 과거를 자랑스러워하기보다 지금 성실히 관계를 쌓아가는 일이 훨씬 가치 있다. 은퇴 후 외로움의 본질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낼 무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무대를 새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일이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성실이 아니라 갱신의 문제다. 과거의 성실이 신용을 쌓았다면 지금의 성실은 의미를 쌓아야 한다. 일을 잘하던 시절엔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목표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 매일 조금씩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노후의 품격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성실은 자동적으로 보상을 가져온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전반전의 노력은 후반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퇴직 후 삶은 완전히 새로운 경기, 새로운 규칙, 새로운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성실은 출발점일 뿐 방향을 잃으면 그 성실함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실함의 리셋이다. 나 자신에게, 가족에게, 사회에게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성실해질 수 있을지를 다시 묻는 것이다. 단지 과거를 증명하는 성실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성실로 바꿔야 한다. 그 변화가 두렵더라도 거기서부터 진짜 노후가 시작된다. 결국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노후는 보상이 아니라 다시 쓰기의 기회로 다가온다. 일터에 성실이 생계를 지탱했다면 이제의 성실은 존재를 지탱한다. 돈은 줄어들어도 의미는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성실할 수 있다. 다만 그 성실함의 방향을 이제는 일이 아니라 삶으로 돌려야 한다. 교훈은 단순하다. 성실함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도가 필요하다. 진짜 편안한 노후란 열심히 살았던 지난 날을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다. 성실은 과거의 미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새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다. 노후란 결국 성실을 버리지 않되 그것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다.